제가 예전에 고정 댓글이나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지만 특히 호러 영화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의 팬인데, 호러 영화는 보통 무섭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좋아하냐. 그리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걸 제가 왜 좋아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읽은 글에서 그 영화 평론? 미국의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호러 영화는 이렇게 그 과정은 굉장히 무섭고 끝날 때까지 정말 기분도 안 좋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서로 약속된 그런 룰이 있는데, 그건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괴물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 귀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잡히거나 죽거나 파괴되거나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니까. 그리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전에만 해도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절대 죽지 않고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에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말에서 오는 희열? 결국은 다 해결됐다.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모든 그런 컴플렉스한 문제들과 논란들과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았을수록 마지막 결말에 더 희열을 느낀다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런 무슨 귀신이나 그런 진부한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실제로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오히려 더 무섭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한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호러 영화의 그런 심리학적인 배경을 보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또 유명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TV를 틀어놓고 뭐를 해도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뭔가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정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도 TV를 켜놨는데 약간 B급 레벨 호러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보았는데, 그냥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 저예산 영화? 그런데 제목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TV에서 밤 12시 넘어서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둘 그렇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가정에 어떤 그런 버글러, 도둑, 괴한들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명이 총을 가지고 침입을 해서 그냥 거의 광기에 휩싸인 미친 인간도 아닌 미친 것들이었는데,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돈 때문도 아니고 뭔가를 탈취하려고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마디로 심심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한 가족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한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호러 스릴러 영화에 미국에서. 그래서 약간 동향이 바뀌었죠.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호러 영화의 희열이 있는 건데, 그때 즈음에는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이유도 원한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거의 허무한, 그렇게 당하고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영화도 그랬는데, 이제 이 가족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너네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짜증난다고. 행복하다고 너희가 착각을 하는 게 역겹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삶의 진실을 알려주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가족들을 묶어서 손 발을 쓸 수 없게 의자에 그렇게 해놓은 이후에 아내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총을 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너가 덜 사랑하는 사람을 쏴야지만 너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멤버를 구할 수 있어. 너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우리가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저항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반격을 시도하고 이렇게 자기 학대까지 자살까지 이렇게 시도해 보았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은 그들이 신체적으로 그렇게 딱 조작을 해놓은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놓인 그런 상황에서 정말 초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 죽게 놔둬야 맞는 건가? 그것도 모르겠고 제가 보면서도 너무 그냥 내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아내가 결국엔 내몰리다 어쩔 수 없이 먼저 남편을 쏴요. 아니면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인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남편도 그러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거의 끔찍할 정도로 강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부보다 결국은 자식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그 말에 동의하실 거잖아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그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제일 먼저 쏘는 건 거의 당연하다시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당연히 고통과 갈등은 있었지만 그 다음 선택만큼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이 엄마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끝까지 선택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미친 것들 둘이 이렇게 내몰고 쪼아대니까 진짜 그 아들 둘을 다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결국은 이 엄마가 알았어 할게 하면서 그 큰아들을 선택해요. 살리기로. 그래서 둘째 아들을 쏘는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큰아들을 약속대로 풀어주고 이 괴한들이 엄마도 풀어주고 잘했다고 이제 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너의 숨어있던 너의 진실을 이제 마주하게 하는 거니? 마주했지?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낄낄대면서 가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킨 건데 이 엄마랑 이 큰아들이랑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데 진짜 솔직히 아무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미친 것들이 와서 한 가족을 도륙하고 파괴하고 한 인간의 영혼을 짓밟고 그리고 그냥 재밌어 하다가 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보고 나서 거의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인생의 진실?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그냥 저희 가족에게서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도 느꼈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지게 보여주니까 아, 정말 타격감이 크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들이 미친 것들이고 그냥 악마지만 솔직히 진실이 아닌가? 진실을 알려준 방법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인간인데 그래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많고, 이런 생각과 느낌을 찰나라도 받는다는 것 자체에서 죄책감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부모님들은 모든 자식들을 골고루 똑같이 사랑한다. 모든 사람, 내 가족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이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실이라고. 다만 우리가 그걸 말로 꺼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하게 숨기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면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그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내몰렸을 때는 결국 진실이 나온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고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본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게 맞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 영화 중에 그로테스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호러까지는 좋아하지만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영화는 사실 잘 보지는 못하는데 그로테스크는 궁금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보다가 끈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웬만하면 눈을 가리고서라도 중간중간에 끝까지 다 보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체적으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껐어요. 그리고 며칠을 좀 묵혀두다가 다시 보았는데 다시 볼 때도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중간중간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도 굉장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남녀를 납치해서 의사가 마취를 시킨 후에 배를 갈라서 장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펼쳐놓고 그 둘에게 아까 그 영화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물고 빨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전지전능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자들은 대체로 그런 걸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의 배를 갈라서 그 둘을 거리가 있게 떼어놓고 너가 이렇게 배가 갈린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 너의 내장들이 다 쏟아져 나오겠지 밖으로. 그런데도 제 여자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랑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감독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남자가 사실 사귄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 쪽을 향해서 걷는데 장기가 소장과 대장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까지 닿을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꾸역꾸역 가서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결말은 완전한 스포일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와중에서 잔인하고 엽기적인 와중에서도 인간에게 이런 면도 있을 수가 있구나. 물론 영화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이 저런 힘을 낼 수도 있구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적인 메시지였고, 이 의사가 완전히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역발상으로 뒤집어 놓은 결론을 뒤집어 놓은 그런 남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너무 역겨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호러 영화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 때는 괴롭지만 보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각인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나쁜 점, 좋은 점 둘 다 있더라고요. 인간의 바닥도 보여주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고귀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도 보여줍니다.